안녕하십니까. 유한타증권 글로벌 투자정보센터의 최현재입니다. 최근 주식시장의 주요 이슈에 대해서 확인해보는 유한타 윈도우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부터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아프리카 지역을 중심으로 확산이 되면서 지금 현재 전 세계 5개 대륙에서 확진자가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존의 델타 변이 바이러스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전파력이 강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기존의 백신이라든지 아니면은 코로나 검사 키트가 무용해지는 게 아니냐 이제 이런 우려도 좀 나왔고요. 이제 그러면서 경제가 다시 좀 락다운에 들어가면서 정상화 시기가 늦춰지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 때문에 지난 주말에 미국 증시가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물론 월요일 밤에 미국 증시가 다시 반등을 하면서 좀 오미크론 충격에서 벗어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한국 시장은 여전히 변이 바이러스의 어떤 충격이 주시장에 대해서 덜 미친다고 하더라도 미국과는 차별화되는 부분들 그리고 12월 달에 지속적으로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뭐 FOMC 회의라든지 아니면 미국의 부채 한도 유예 문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악재들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 시장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보는 걸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뭐 뉴스를 통해서 확인을 하셨던 것처럼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는 지금 이제 WHO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은 그동안에 뭐 알파, 델타, 감마, 그다음에 뭐 베타 바이러스 쭉 여러 가지 변이 바이러스들과 더불어 가장 주요한 변이 바이러스 중에 하나로 지금 등재가 돼 있는 상황이고요. 처음에는 남아공 이쪽에 아프리카 남부에서 시작이 됐던 부분들이 최근에는 뭐 스코틀랜드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지역 감염을 의심케 하는 그런 어떤 집단 감염 사례가 좀 나오면서 굉장히 빠르게 확산이 되고 있고요. 뭐 아시아 쪽의 홍콩이라든지 뭐 호주, 그다음에 캐나다 같은 곳에서도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이 되고 있어서 지금 현재 시각 기준으로 봤을 때 남미 지역을 제외하고는 지구 전역에 지금 퍼져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큰 우려 자체는 이번 변이 바이러스가 32가지 유전자 변이가 발생을 해가지고 기존의 델타 변이의 16개 대비해서 2배 정도 많은 어떤 돌연 변이가 확인 좀 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에 뭐 백신 접종률을 높이면서 위드 코로나 단계로 넘어가려고 했던 정부나 뭐 전 세계 각국의 정책에 좀 스텝이 꼬일 수도 있고 뭐 PCR 검사 자체가 무용해지지 않을까 거기다가 만약에 전파력이 높아지면은 경제 정상화 일정 자체가 불확실해지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가장 큰 문제 자체는 결국은 분석 결과가 한 2, 3주 정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는 여러 가지 확진자 수가 급증하는 모습들에 대해서 시장이 변동성을 좀 확대하는 그런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지금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변이 바이러스 자체의 어떤 임팩트는 그다지 크지 않을 걸로 지금 예상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인도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사실 나왔던 부분들이 작년도 한 10월경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때 보시면은 코스피 지수의 조정폭 자체는 한 5.7% 정도 하락하는 데 그치면서 생각보다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 전파력이 높은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지금 글로벌 증시 자체가 좀 내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확진자 수, 우리나라 이제 확진자 수이긴 하지만 변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의 시장은 그것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나왔기 때문에 이번 변이 바이러스가 굉장히 전파력이 강하고 셀 것이다라는 우려가 있긴 하지만 결국은 이 요인 하나만 가지고 시장이 크게 하락하는 그런 모습은 사실은 크게 우려가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반면에 그동안에 상승을 했던 2020년도 3월 이후의 지속적인 상승장과 달리 지금 현재는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높은 수준까지 올라왔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기업 이익의 증감률 자체가 고점을 형성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어떤 펀더멘털적인 우려 요인과 만약에 이번에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이 결합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랬을 경우에는 우려가 좀 커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미국의 CPI의 YOY 증감률인데 보시는 것처럼 최근에 이런 높아진 인플레이션 우려 자체는 지금 변이 바이러스의 확대로 인한 어떤 락다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이렇게 실행하기 어려운 그런 이제 부담을 좀 주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현재 높아진 인플레이션 상에서 금리를 또 예를 들어 가지고 인상을 하는 거를 늦추자니 또 그런 부분들 자체가
경제에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좀 미칠 수 있을 것 같고, 게다가 만약에 변이 바이러스가 생각보다 심각을 해가지고 경제가 정상화되는 게 늦어진다라고 하면은 이런 낮은 금리를 계속 유지하는 정책이 향후에 6개월, 1년 후에 어떤 후폭풍으로 돌아올지를 모르기 때문에 뭐 쉽게 얘기해서 버블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2주 후에 있을 FOMC 회의 자체에 어떤 연준 위원들한테 아주 힘든 짐을 지금 넘겨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오미크론 바이러스 자체는 향후에 이 바이러스가 정말 전파력은 높지만 진짜 뭐 가벼운 증상으로 넘어간다라고 하면은 그냥 마스크 끼고 백신 맞고 그다음에 새로운 어떤 백신 개발에 지금 뭐 화이자라든지 모더나가 한 100일 정도면은 백신 개발이 가능하다고 했기 때문에 그때까지 기다릴지, 아니면 뭔가 우리가 새로운 고민을 해야 될지, 이 부분을 좀 확정짓는 그런 결과가 나올 거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이러스에 대한 부분은 그 정도로 이제 체크하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이제 오미크론이라는 변수가 터지다 보니까 당연하게 수순으로 예상되었던 FOMC 회의에서의 결과 내지는 연준 위원들의 의사결정, 그리고 연준의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에 대한 어떤 결정 자체가 생각보다 혼란을 빚을 가능성이 있다. 이제 이 부분이 가장 큰 리스크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1년에 이제 이게 올해 일정이고 이게 내년 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미국의 FOMC 회의는 총 8번이 개최가 됩니다. 그중에서 이제 3월, 6월, 9월, 12월 분기에 한 번씩 같은 경우는 미국 경제에 대한 어떤 전망과 그다음에 적절한 기준금리에 대한 점도표를 이제 발표하는 뭐 그런 이제 회의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보시면은 이번에 파월 의장이 연임을 하기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 지금 현재 미국의 금리 자체는 우리나라 금리가 올해 지금 2번을 올린 상황인데, 미국은 제로금리 정책을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에 대해서 사실 시장에 관심이 집중되었습니다. 그동안 이제 연준 위원들의 생각을 보면은 작년도 오래되네요. 올해 초부터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면서 2021년도 미국의 경제 성장률은 6%에서 7%까지 갈 거야라고 6월 달까지는 굉장히 강하게 전망을 했다가 생각보다 확진자 수가 줄어들지 않다 보니까 경제 전망 성장률은 조금 톤다운을 한 그런 상황이고요. 반면에 실업률 자체는 굉장히 좀 낮게 봤다가 최근에는 경제 성장률이 조금 둔화될 것이라는 어떤 그 우려감 때문에 조금 좀 높여서 잡은, 하지만 내년도와 내후년도의 실업률에 대해서는 전망치가 크게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 일시적으로 지나게 되면은 코로나 문제도 끝날 거고 인플레 문제도 끝날 거기 때문에 고용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아직까지는 그런 전망을 유지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도 똑같은 건데요. 올해 같은 경우 점점 3월, 6월, 9월 회의에 오면서 인플레이션 올해 전망치는 높였지만 내년과 내후년도의 전망치는 2% 근처 정도에서 안정화될 것이라고 하는, 인플레에 대해서는 아직 연준 위원들은 일시적인 현상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긴 하나 부담스러운 수준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지난 9월 달 FOMC 회의에서 내년도에 금리 인상 시작합시다 하는 사람들이 50%였고요. 내년은 아니더라도 2023년도에는 금리 인상해야 된다는 사람들이 한 44% 정도여서 전체 연준 위원들의 대부분이 최소한 내후년까지는 한 번 이상 금리 인상을 해야 된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제 그동안의 연준 위원들의 어떤 생각을 보면은, 그래서 이제 이게 지난 9월 달에 나왔던 점도표인데 2022년도에 한 번 정도가 컨센서스였습니다. 근데 그동안에 워낙에 인플레가 좀 높아지다 보니까 글로벌 IB들은 어떤 결론을 내렸었냐면은, 지금 11월 달 FOMC 회의에서 결정을 했던 부분들이 테이퍼링을 통해 가지고 월 150억 달러, 기존에 1200억 달러 자금을 풀던 거를 월별로 150억 달러씩 줄여나가자, 이렇게 이제 의견을 모았었는데, 사실 시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이 부분이 테이퍼링이 월 250억 달러로 규모가 좀 늘어나게 될 거고, 당연히 그러면은 종료되는 시점도 앞당겨질 거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연준 위원들의 9월 달 보팅 결과는 내년도에 한 번 금리 인상이긴 하지만 시장에서는 그동안에 한 번, 두 번 정도 예상해서 지금은 내년도에 한 3번까지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좀 생각이 바뀐 상황. 그래서 이번 FOMC에서 과연 이 점도표가 어떻게 변할지, 그다음에 테이퍼링의 어떤 스케줄 관련해서도 기존의 11월 달의 결정과 다른 결과가 나올지가 사실 주목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결국은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 따라 가지고 만약에 이 바이러스 확산이 경제에 부담이 된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금리 인상을 앞당기고 테이퍼링을 가속화시키는 정책 자체가 뒤로 딜레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시장의 예상을 벗어나는 부분들, 불확실성이 계속 확대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사실은 좋게 받아들이지는 않을 거고요. 만약에 최악의 상황이 벌어진다라고 하면 어떤 상황이냐면은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지난번에 동남아에서 반도체를 못 만들어내는 이런 부분들이 나왔는데 이거에 따라서 공급망 차질이 일어나서 문제가 되고 그다음에 이에 따른 인플레이션도 올라오는데 경제활동 위축에 대한 우려 때문에 즉 고용에 대한 우려죠. 고용에 대한 우려 때문에 금리를 인상하지 못하는 이런 아주 사면초가의 어떤 그 상황에 이른다라고 하면은 글로벌 경제가 조금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한 부담을 지고 앞으로 전진하는 그런 모습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FOMC 회의가 굉장히 좀 결과 자체가 결론 내기가 어려운 연준 위원들한테는 어려운 숙제라고 좀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공교롭게도 지난 11월 달이었죠. 11월 3일이었나요? 해서 원래 12월 3일 정도까지 예상이 됐던 부채 한도, 연방정부의 부채 한도를 지금 유예를 해놨는데 뭐 아껴 썼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한 12월 15일까지 쓸 돈은 지금 가지고 있다. 그 재무장관이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결국 12월 15일까지 근데 새롭게 연방정부의 부채 한도를 올려주거나 아니면 부채 한도를 적용하지 않는 그 기간을 연장해주는 의회의 결정이 있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다시 한번 디폴트 위험에 빠질 수 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미국의 단기 채권의 어떤 그 금리 추이를 보면은 지금 12월 16일부터 돌아오는 만기가 도래하는 채권들 같은 경우는 이런 어떤 일반적인 곡선 위에서 즉 생각보다 수익률이 높다는 얘기 자체는 디폴트, 일시적인 디폴트 가능성을 지금 내포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결국 12월 15일이 미국 연방정부가 얘기한 디폴트 시한 거기다가 아까 FOMC 회의하고 마침 또 일정이 겹치기 때문에 향후에 한 2주 정도는 굉장히 글로벌 금융시장이 혼란스러운 시장이 연출될 수도 있겠다.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셔서 좀 시장에 대해서는 조금 보수적으로 대응하는 게 적절하지 않겠나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오미크론 바이러스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일단 배제시키고 나서 어저께 미국 증시, 월요일 날 미국 증시가 상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화요일 날 한국 증시가 좀 약세를 보이는 이유들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시장은 지금 보시면은 유럽 증시가 하고 비슷하게 좀 하락하는 최근에 한 달, 석 달, 6개월 흐름을 좀 보이고 있는데요. 불과 지난주만 하더라도 유럽 증시도 이런 그래프였습니다. 미국 증시는 이거보다 훨씬 높았죠. 우리는 비슷했고요. 근데 이제 유럽에서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계속 지금 나왔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보시면은 어쨌거나 미국하고 좀 비교를 했을 때 한국 증시의 모양 자체는 디커플링 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 가장 큰 이유는 사실은 미국은 좋은데 왜 우리는 나빠? 뭐 기관 투자자들이 팔아서 그러나 이런 수급적인 이슈가 아니라 여기 오른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S&P 500 기업들의 EPS 12개월 동안 EPS 포워드 12개월 포워드 EPS 추이를 보면은 미국에서 S&P 500은 계속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밑에 하얀색으로 나타난 유럽의 어떤 기업들의 주당 순이익도 상승하는 반면에 노란색으로 나타난 우리나라라든지 파란색으로 나타난 중국의 EPS는 피크를 찍고 좀 꺾어지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결국 상장된 기업들의 이익이 이제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한국 증시나 중국 증시의 부진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 지속적으로 기업 이익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미국 증시와 한국 증시의 어떤 동조화가 깨지는 이런 모습이 최근에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데이터를 한번 잠깐 살펴보면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2000년 이후에 한국과 미국 증시의 이 부분은 이제 노란색으로 나타내는 거는 상관계수, 즉 미국이 오르고 우리나라도 오르면은 상관계수는 1이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빠지고 미국이 오르면은 오히려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래서 같은 방향으로 일어나는 동조화 현상이 심화가 되면은 1에 가깝게 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서로 반대 방향으로 가게 되면은 마이너스 1, 요 사이에서 움직이는 부분인데 과거의 흐름들을 봤을 때 이 동조화가 깨지는 횟수가 이번 경우를 포함을 해서 총 8번이 나타났습니다. 보시면은. 그래서 8번 중에서 또한 공교롭게도 3번의
디커플링의 케이스는 사실 우리나라가 좋았던 케이스입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S&P 대비해서 우리나라의 수익률이 훨씬 더 좋았던 부분, 결국은 중국의 경제 성장에 더불어서 우리나라는 상승을 하고 미국은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하락을 하는 모습이 나오다 보니까 이런 디커플링이 나타났고요. 반면에 2010년도 이후에는 대부분 우리나라의 수익률이 훨씬 더 좋지 않은, 즉 지난번에 뭐 테이퍼링, 첫 번째 글로벌 금융위기의 테이퍼링 시기라든지 아니면 미중 무역 분쟁 때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반대의 디커플링 현상이 나타나는 부분이 있는데, 이번에 어떤 디커플링이 나타나는 이유도 테이퍼링에 의한 어떤 안전자산 선호 현상 때문에 일어난다라고 하면은 현재 시점에서의 디커플링 현상은 향후에도 지속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좀 이익을 보면은 뭐 내년도에도 이익이 부러지진 않습니다. 부러지진 않긴 하지만 올해 대비해서 증감률 자체는 굉장히 낮은 수준까지 떨어지고요. 기업들의 분기별 이익 같은 경우도 이미 올해 1분기에 실적 피크를 찍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기업 실적이 받쳐주는 못하는 부분들이 우리나라 지수가 미국 지수 대비해서 언더퍼폼하는 가장 큰 이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시장이 항상 말씀드릴 때 좋을 것 같아요, 사세요, 지수는 오릅니다, 3,500 갑니다라고 말씀드리면 좋긴 하겠지만 여러 가지 객관적인 데이터들을 봤을 때 한국 증시가 미국 증시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안 좋은 성과를 보일 걸로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특히나 FOMC 회의라든지 아니면 미국 연방정부의 부채 한도 유예 문제라든지 이런 이벤트들이 향후 2주 안에 전부 다 몰려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좀 리스크 관리를 하면서 보수형 관점에서 시장에 접근을 하는 모습들이 나중에 다시 내년도 아마 1분기 정도 이후에 2분기 정도가 되면은 한국 증시가 다시 상승 턴으로 돌아설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당연히 아시겠지만 그거는 우리나라 증시에서 가장 큰 영향을 차지하고 있는 반도체 업체의 업황 자체가 내년도 2분기부터 상승 턴을 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때 상승장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어떤 자금을 좀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올해 지금 남은 한 달 정도, 그 다음에 내년도 한 1분기 정도까지는 조금 보수적인 스탠스로 시장에 접근하는 게 좀 바람직하지 않겠나 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에 또 새로운 주제로 찾아뵙고 계속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